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입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잘못 정하게 되면 도착하는 목적지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먼저 고민하고 가족과 같이 합의한 후에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누가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전혀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에서 사는 지역, 직장, 가진 자금, 그리고 조금 더 마음 편한 것들, 가족 구성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하고요. 결국 내가 공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주택자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중에 하나가 아파트 청약이죠. 아파트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거든요. 특별공급에서도 무주택자 기반이어야 되고, 일반 공급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추첨제의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또 무주택자라면 청약에서의 기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일반 매수나 경공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청약을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고 도전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내 조건이 너무 약하거나 하루빨리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음 단계를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청약을 아예 건너뛰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한 번쯤 공부해 보시고, 청약은 한번 배우면 가족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 청약 그리고 분양권이 기초를 탄탄하게 해줍니다. 그런 기반을 해서 다음 투자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청약뿐만 아니라 일반 매수도 같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약 전문가이긴 하지만 청약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반 매수도 알아보셔라 라고 투트랙 전략을 활용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청약만 기다리면 좀 지칠 수 있잖아요. 청약과 동시에 일반 매수를 알아보시면은 마음도 편하고 나은 선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지고 있는 투자금 범위 내에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금이 5천만 원 이하다 라고 하면은 보통 20대나 30대 분들이 이 정도 케이스에 많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청약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는 금액이 계약금 10%인 5천만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잔금을 치르는 구조이고, 만약에 같은 5억짜리 집을 구축 아파트에 갭 투자로 한다고 하면은 정말 전세가가 높은 지역도 전세가율이 한 80% 되거든요. 근데 취등록세나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보수적으로 해도 한 1억 천 정도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액 투자이면서도 큰 프리미엄 누릴 수 있는 막강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청약입니다. 투자금이 1억이 된다면 조금 더 덩치가 큰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동시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구축 아파트의 갭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에서 5억 정도 된다면 매월 발생하는 소득도 클 수 있다는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분들은 가지고 있는 가용자금과 발생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가장 좋은 물건,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을 일반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사고 팔고 하는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한번 사서 최소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장기간 가져간다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집을 살 수 있는 투자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파트 청약, 두 번째로는 일반 매수, 세 번째로는 경공매인데요. 세 가지 투자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청약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신축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보유할수록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와 실거주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해서 투자금을 불려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입지가 좋고 차익이 큰 곳은 당첨이 치열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입주 시점에 목돈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 기간을 보통 한 2달, 길면 석 달 정도 주기 때문에 전세가가 낮고 또 던지는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금이 좀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하고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또 청약이라는 곳이 내가 사는 동네 바로 옆에 나오길 원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비사업의 상황에 따라서 또 건설사의 상황에 따라서 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분양하는 단지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딱 원하는 지역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경우는 내가 무주택자이면서 어떠한 특별공급 지위가 있는 경우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장애인 특별공급, 또 최근에 생겨난 신생아 우선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중소기업 근무자,
장기 근무 군인 이렇게 나라에 기여를 한 부분들이 있다면 특별연금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주택자이면 추첨제에서 우선권을 무려 75%나 먼저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리합니다. 동시에 투자금이 적을수록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반 매수입니다. 일반 매수라는 것은 분양권이든 구축이든 그냥 가서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매수를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세에 사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결국에 매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물건을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동일한 가치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일반 매수와 관련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부부의 직장이 판교예요. 둘 다 연봉이 1억 해서 한 2억 정도 되고 대신에 야근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거주지가 있으면 만족도가 높겠죠. 늦게 끝나고서도 집에 금방 갈 수 있고, 일반 매수는 본인의 직장과 학교, 동호수나 평형까지 고려해서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실거주를 하면서 동시에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가 단순히 단기간에 1, 2년 만에 사고 팔고 이런 부분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비과세 투자 전략입니다. 비과세 요건이 되면 그때마다 팔면서 다음 상급지로 이동하는 거죠. 투자라는 것은 최소 10년 정도 투자를 했을 때 누가 더 많이 벌었느냐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년 동안 단기간에 500뛰기, 1000뛰기 10번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한 1억 정도잖아요. 그런데 비과세는 잘만 투자해도 최소 1억에서 많으면 그 이상 5억 이상의 차익을 나는 것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자금의 여력이 있고 바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실거주하면서 동시에 비과세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매수를 잘하면 매도도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단점이라면 일반 매수는 현재 가격이 산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5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전세가율 80%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5억짜리 아파트면은 보통 높아도 한 70%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 돈이 한 30% 정도 들어가면 한 1억 5천에서 넉넉 잡아 인테리어까지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2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생각보다 일반 매수할 때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리한 경우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를 지역, 또 투자금을 불려 나갈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 중요한 가치인데 어떤 가족들은 상승 여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아이의 학군, 아이의 부모님이 전문직을 가져서 아이도 역시나 좋은 학군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고 열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역세권이 아니어도 돼, 학군지가 아니어도 돼, 근데 나는 신축에서 대형 평수에서 쾌적하게 살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각자만의 원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부간에 중요한 가치를 선정해서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것이 일반 매수의 가장 큰 장점이죠. 투자금에 여유가 있거나 내지는 전문직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대출도 많이 나오고 이자 상환 능력도 되기 때문에 좋은 입지의 물건을 직접 골라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오를 지역이 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가 오르려고 하는 타이밍에 부동산을 사면은 큰 차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실거주와는 별개로 본인의 가치관과는 별개로 일반 매수 실력이 있으면 역시나 투자로서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경공매입니다. 경매와 공매를 의미하고요. 저 역시 경공매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청약이 저에게는 좀 더 맞아서 저는 경공매 비중을 좀 줄여갔고 결국에는 청약을 선택했고 거기에 비중을 더 많이 높였는데 우선 경공매의 장점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또 이렇게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경공매 공부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법적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이라면 일반적인 아파트 물건,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 일반 물건은 사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냥 치열한 게 아니라 정말 매우 치열합니다. 흔히 말해서 흐르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권리상 문제가 없는 물건을 잡기 위해서 경매장에 가는 것은 사실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옛날에 흐르는 물건 좀 잡아보자고 많이 경매장에 갔었고요. 그리고 입찰할 때 시간이 아까우니까 한 번에 한 4-5건씩 넣었었거든요. 근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경공매 시장입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어떻게 해서 운이 좋게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깨끗한 물건이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실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순위를 너무 가볍게 봐서 결국에는 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를 맞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로 유치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걸 확실히 무찌를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꼭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좀 덜 당황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경매에 가장 좀 걸림돌 중 하나는 명도가 있죠. 명도라는 것은 기존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나 세입자를 내보내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아무런 느낌 없이 절차대로 사람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적으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공부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주부님들이 많거든요. 워킹맘 이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울고 사정을 이해해주고 마음도 아프고 원하는 그런 수익률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요즘에 MBTI 많이 유행하는데 T와 F 중에 F는 힘들다, 이렇게 T, 모든 게 좀 덤덤한 분들, 이런 분들은 확실히 명도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F는 좀 아름다운 기억이 아닐 확률이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경공매에 유리할지 떠올려 보면, 우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왜냐면은 경매장에 가야 되고 명도도 하려면 집에 가야 되고, 또 도전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아파트 물건은 수익이 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용 물건에서 한 사이클 정도는 경험을 해보시고 그것을 느낀 다음에 그 이후에 대형 상가나 내지는 토지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사업 같은 것을 접목시키면 더 유리하겠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물건을 4억 7천에 샀어요. 근데 잔금 치르고 명도하고 하면 제일 빠른 게 한 3개월, 좀 늘어지면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시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팔 때쯤 내가 팔고자 했던 4억 8천이나 4억 9천에도 못 팔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더 큰 매로 가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를 하는 것은 유리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상승 곡선인지 보합 곡선인지 하락 곡선인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합 곡선이라면 10% 싸게 받아서 명도를 조금 여유 있게 가지고 팔아도 어느 정도 단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상승장에 경매로 싸게 받으면은 보유를 하는 기간을 늘려서 여유있게 팔 수 있고, 내지는 경공매뿐만 아니라 이럴 때는 일반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빠질 때 내가 샀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없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빠지는 추이라면은 처음부터 정말 저렴하게 받거나, 아니면은 명도비를 좀 많이 주더라도 빨리 내보내고 바로 파는, 이런 식으로 낙찰받고 매도하는 그 타이밍까지 굉장히 그 간격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사이클을 보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 아파트보다 낙찰가율이 굉장히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가율이 낮다 보니까 대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때로는 무피 세팅도 가능한데요. 빌라나 오피스텔을 투자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예전부터 빌라나 오피스텔은 황금성이 좋지 않은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율 60% 받았다고 해서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 물건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냐? 이거는 결코 아닙니다. 팔 때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급지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빠지는 거잖아요.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낙찰가율, 수익률, 소액 투자 이런 부분에 너무 꽂혀서 너무 성급하게 투자를 하셨다가 시장을 떠나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취득함으로 인해서 무주택자 지위가 사라져서 특공이 안 돼서 그 이후에 이제 후회하시는 분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인지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무주택자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자라면 결국에 내가 거주할 집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저와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잘 세우고 나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잘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제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